같이 한번 해볼게요. 제가 전사 클래스를, 아니 전사 객체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전사, 다음 뉴 전사. 이렇게. 그러려면 당연히 전사가 있어야겠죠. 그리고 저는 이 전사 캐릭터 안에 어떤 걸 넣을 거냐면 스트링, 이름 넣을 거고요. 그 다음 int, 나이 넣을 겁니다. 우리가 배열도 객체긴 객체인데 배열보다 진짜 이렇게 클래스를 만들어서 객체를 쓰면 좋은 이유는 이런 넣을 수 있는 데이터가 다양해지는 거인 거죠. void 공격도 넣겠습니다. 공격. 그런 다음에 제가 이제 여기서 세팅을 한번 해볼게요. a 전사점 이름은 이제 카니라고 하겠습니다. 카니. 그리고 a 전사점 나이는 뭐 22살 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제가 이제 얘한테 공격 무기도 같이 지워줄 건데 A 전사의 A 무기는 new 칼이라고 할 겁니다. 그리고 전사 한 명 더 만들어 볼게요. 아니다, 만들지 말고 이것만 바꿔보겠습니다. 이름은 이제 초코고 나이는 그냥 그대로 두겠습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8. 그 다음 A 전사점 공격 했을 때 이때는 전사가 칼로 공격합니다 라는 말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 이때는 전사가 팔로 공격을 합니다. 이제 전사 말고 카니라고 할까요? 카니가 얘는 초코가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해봅시다. 그럼 여러분 대체 저기 있는 무기는 뭘로 만들면 될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보겠습니다. 요게 없다고 치면은 요 A 무기에는 지금 뭐가 들어가고 있죠? 뭐 들어가고 있죠? 칼이 들어가요. 그쵸, 칼 들어가고 있죠. 자, 저렇게 객체가 있다는 건 당연히 칼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겁니다. 여기 있어야지 이거 만들 테니까. 근데 그 칼이 어디에 들어가겠다? A 무기에 들어가겠대요. 그럼 당연히 여기서도 타입은 뭔지 모르겠지만 A 무기라는 게 똑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들어갈 테니까. 그럼 대체 여기 있는 무기는 뭘로 해주면 되죠? 앞에 타입을 칼 들어갈 거니까 칼로 하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나오게 하는 거는, 자, 이제 이름 하고 칼로 공격합니다 이렇게 써볼게요. 자, 이렇게 해도 되겠죠? 잘 나오나요? 카니가 칼로 공격합니다. 자, 지금 칼 클래스 만들어줬고요. 보이드 공격 안에는 전사 이름이 이제 세팅된 채로 칼로 공격합니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세팅된 거는 여기 있습니다. 나이는 22살이고요. 근데 뭔가 좀 위화감이 들죠? 그러니까 원래 보통 우리가 넣었던 게 뭐죠? 그냥 전사가 가지고 있는 나이는 22 이런 식으로 단순 값만 넣었었죠. 그러면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 잘 보세요. 전사 변수가 있습니다. 전사 변수. 얘가 A 전사예요. 그리고 A 전사에는 얘가 new 전사입니다. 얘는 A 전사. 단순 변수죠. 그리고 변수에는 뭐가 들어간다? 리모컨이 들어간다. 누굴 조정할 수 있는? 이 전사 객체를 조정할 수 있는 리모컨이 들어간다. 이해되실까요? 여기까지. 자, 그리고 전사 안에는 총 3가지의 정보가 들어있어요. 이름, 나이, 그 다음 무기가 있고, 또 하나 메서드가 있습니다. 메서드, 공격 메서드. 나이, 무기, 그 다음 메서드. 이제 얘는 보이드죠. 자, 요렇게 있는데 지금 보이드 할 때 이름 가져오죠. 이름은 이제 this를 통해서 요렇게 한번 거쳐서 가져옵니다. 근데 딱히 경쟁자가 없기 때문에 this는 안 붙였고요. 원래는 요렇게 있다는 거. 자, 그리고 나서 이름은 카니, 다음 22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뭐가 들어갔죠? 이 무기에 칼이 들어갔죠. 근데 실제로 여러분 따지고 보면은 얘도 뭐죠? 변수죠. 변수에는 값을 몇 개밖에 못 넣는다? 하나밖에 못 넣는다. 객체가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여기에 칼 객체가 직접 들어가나요? 아니죠. 애초에 객체는 여러분 사는 공간부터가 다르잖아요. 그쵸? 우리가 이제 배울 때 객체는 힙에 저장이 된다. 그리고 이런 변수는 스택에 있다. 그래서 둘은 서로 평생 볼 수가 없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실제로 칼 객체는 저 어딘가에 있어요. 얘가 이제 칼 객체겠죠? new 칼이라고요. 객체는 저 멀리 있고 당연히 칼 객체를 만들면 리모컨 정도야 만들어지겠죠. 근데 이 리모컨은 어디에다 넣겠다? 여기다 넣겠다. 그리고 얘는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된 겁니다. 이거를 구성이라고 해요. 마치 사람이 있으면 사람은 팔과 다리가 있다. 이게 약간 구성품 같은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전사가 있는데 이 전사의 구성품으로 칼도 있다. 그래서 객체는 일을 수행할 때 다른 객체의 리모컨을 이용해서 그 객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타고 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좀 어렵나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렇게 값만 넣는 게 아니라 다른 객체의 리모컨을 넣어서 전사 객체 하나로 칼 객체까지 조정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런 게 가능하다. 이거를 구성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이름은 이제 초코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초코가 새로운 무기인 활을 가지고 이때 공격을 하면은 활로 공격합니다가 나와야 돼요. 그러려면 우선 뭐부터 있어야 되죠? 그죠? 우선 저 객체를 만들었다는 건 활이 존재한다는 거니까 클래스 먼저 만들어주고, 자, 그 다음 되나요? 사실 여러분 A 무기는 지금 타입이 뭐죠? 칼이죠? 그쵸?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은 얘가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된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되게 하려면 활도 뭐여야 되죠? 칼이어야 되죠. 그럼 당연히 이제 익스텐드 해주면 말이 됩니다. 아니, 이게 됩니다. 익스텐드 칼 이렇게. 자, 코드 문제 있나요? 잘 돌아가죠? 근데 원하는 말로 안 나오고, 그 다음 A-B 테스트 했을 때 자바한테 A is B 라고 알려줬는데 이게 맞는 말인가요? 활은 칼이다.
애초에 틀린 말이죠. 그쵸?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코드 이제 꼬여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는 안 되고, 이제 칼도 들어갈 수 있고 활도 들어갈 수 있게끔 타입을 바꿔줘야 돼요. 그럼 뭐라고 바꿔주면 좋을까요? 얘네 둘을 묶을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하겠죠? 뭘로 묶어주면 될까요? pair. 타입이 뭐가 필요하죠? 우리 다 했었습니다. 칼이랑 활을 묶을 수 있는 큰 개념이 뭐였죠? 뭐였죠? 그쵸, 무기죠. 무기로 묶으면 됩니다. 무기로. 그럼 당연히 또 뭐가 있어야 된다? 그쵸, 무기 클래스가 있어야 돼요. 무기. 근데 이렇게까지만 하면 되나요? 그쵸, 자바는 몰라요. 칼이, 활이 무기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칼은 무기야, 그 다음 활도 무기야 라고 이렇게 직접 알려주셔야지 애들이 둘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당연히 A-B 테스트 해봐야겠죠? A is B 했을 때 칼은 무기다. 맞는 말인가요? 네. 이런 존재 조건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항상 상속을 할 땐 뭐다? A-B 테스트를 하고 이게 상식선에서 맞는 말이다 라고 생각이 됐을 때만 이게 상속을 해줘야 된다. 그래야지 프로그램이 꼬이지 않는다. 조금 복잡해져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코드가 조금 더 길어질지라도. 자, 이제 문제없이 잘 돌아가긴 했죠? 상속까지 잘 해줬습니다. 뭐가 문제죠? 얘가 문제죠. 그쵸? 제가 지금 문제잖아요. 말이 제대로 안 나오죠. 왜? 우리 지금 코드상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이름 바뀌는 것까지는 오케이. 여기서는 뭘로 공격해야 되죠? 활로 공격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 않고 있죠. 자, 잘 보세요. 지금 칼로만 공격하는 이유가 애초에 제가 공격 메서드 안에다가 칼로 공격합니다 라는 말을 써놔서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하면은 당연히 칼로밖에 공격을 못하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시킬 겁니다. 누구한테 시킬 거냐면 A 무기한테 시킬 거예요. 뭐 하라고? 작동하라고. 뭐 주면서? 이름 주면서. 그럼 이름에는 뭐가 들어있죠? 칸이나 초코가 들어가 있겠죠. 이런 이름 넘겨주면서 너 작동해 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 이 작동이라는 거는 어디에다 만들어야 될까요? 사실 여러분 이거까지만 보니까 되게 헷갈리죠. 근데 잘 보세요. 자, 어디에다 만들면 될까요? 그쵸. 이렇게 보니까 좀 알지 않겠나요? 이거. 자, 무기가 이제 있습니다. A 무기라는 변수가 있고 이 A 무기에는 오직 무기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오류가 안 나는 이유는 밑에서 우리가 칼한테 무기를 익스텐드 해줬기 때문에 이제 자바도 칼이 무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A 무기한테 작동을 시키겠대요. 그럼 당연히 작동이라는 메서드가 있다는 거겠죠. 근데 매개 변수로 뭘 넘겨주고 있죠? 이름 넘겨주고 있죠. 여기에는 카니가 들어갈 수도 있고 초코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세팅된 값이 각각 들어가겠죠. 자,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는 이거를 어디에다 만들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면 그냥 여기서 마우스 올리고 크리에이트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어디에다 만들어지죠? 무기에다 만들어지죠. 근데 잘 보세요. 칼도 작동할 수 있고 활도 작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각각 이렇게 칼이랑 활한테 작동을 만들어 줄 건데 무기한테 이거를 안 해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거는 무조건 모기한테도 똑같이 있어야 되죠. 왜? 그래야지 나중에 칼이나 활이 무기처럼 되려고 할 때 저 작동이라는 버튼을 버리지 않고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나머지는 뭘 해주면 된다? 여기서 출력만 해주면 됩니다. 어차피 사용자명은 지금 들어오고 있잖아요. 프린트 L은. 아니면 프린트 F로 하셔도 되겠죠. 그래서 %D가 %S가 칼로 공격합니다. 하고 여기서 콤마 찍고 이름 하면은 이게 서식 지정자 포맷 문법이었죠. 그래서 얘가 이제 여기로 치환이 됩니다. 그 다음 여기서 똑같이 여기선 활로 공격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카니가 칼로, 초코가 활로. 근데 서식 지정자를 쓸 때는 줄 바꾸면 안 되기 때문에 거기 /n을 집어 넣어 주셔야 됩니다. 자, 요렇게 하면은 문제가 해결이 되죠. 이게 최종 코드입니다. 근데 하나 더. 여기까지 되게 어렵습니다. 지금 약간 하청에 하청을 준 느낌이에요. 그림으로 보면은 지금 칼 객체에는 뭐가 있다? 작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무기 리모컨으로 작동 버튼 누른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리모컨에는 기능이 하나 있어요. 그 기능이 작동입니다. 작동. 근데 그걸 누구 선에서? 전사선에서 해결을 한 거죠. 전사에서 무기를 이제 컨트롤 한 거예요. 전사에서. 작동 버튼만 누르면 칼이든 활이든 연결이 돼가지고 알아서 실행이 되는 거죠. 요게 구성이다. 그러니까 하나의 객체로 여러 객체를 컨트롤할 수가 있다. 리모컨을 통해서요. 자, 그 다음 이제 잘 보시면 여러분 여기에서 무기에 제가 지금 아무것도 안 썼죠? 네. 아무것도 안 쓴 이유는 뭐죠? 어차피 그쵸. 오버라이드 해서 얘네들이 알아서 쓸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굳이 이 안쪽을 채울 필요가 없습니다. 쓸데 없어요. 근데 이렇게만 쓰면은 나중에 여러분이 주석 처리도 안 했고 다른 누군가 봤을 때 여기는 왜 안 채웠지? 뭐 써야 되는 거 아닌가? 하면서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를 문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중괄호가 있기 때문에 헷갈리는 거예요. 뭔가를 써야 될 것 같아서. 네? 자, 자바에는 abstract라는 게 있어요. 얘는 이제 추상입니다. 추상. 추상적이라는 게 말 그대로 약간 뭔가 명확하지 않죠. 여기에는 적혀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추상적으로 일단 메서드만 만들어 놓습니다. 뭐가 들어올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자, 지금 여기는 메서드에 그러니까 함수 바디가 없죠. 중괄호가 없죠. 그쵸? 이렇게 abstract를 붙이면 중괄호를 없앨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누가 구현하냐면 얘가 상속받은 얘네들이 구현을 반드시 해줘야 돼요. 이해되실까요? 네. 여기까지. 이건 나중에 다시 할 겁니다. 그리고 자, 이 클래스에서 하나라도 이렇게 abstract 메서드가 있다면 반드시 앞에다 abstract를 붙여주셔야 됩니다. 이러면 이제 얘는 추상 클래스가 된 거예요. 추상 클래스에서는 이렇게 추상 메서드를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자기가 스스로 1번 메서드도 똑같이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얘는 순도 50%짜리 이제 추상 메서드가 추상 클래스가 된 거죠. 추상 메서드 하나, 그냥 1번 메서드 하나, 요렇게요. 추상 클래스, abstract 클래스는 뭐다? 요렇게 이제 추상 메서드를 가지면 이걸 붙여줘야 된다. 무조건. 그리고 부모한테 이렇게 추상 메서드가 있잖아요. 그럼 자식한테는 그거를 무조건 오버라이드를 해야 되는 의무가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아무것도 안 쓰면 뭐라 하죠? 마우스 올려보면은 이런 식으로 자 implement, 그러니까 abstract or implement
해서 메서드 이 무기.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무기에서 추상 메서드를 하나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거를 너가 반드시 나머지 구현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오버라이드를 해야 된다 라는 거예요. 이런 규칙 정도는 만들어 줄 수 있겠죠. 이게 최종입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좋아요. 그러면 문법적으로 애초에 얘는 추상 메서드예요, 나머지 애들이 구현할 거예요, 이거를 명시하는 말이기 때문에 딱 개발자들 사이에서도 아 이거 추상 메서드 그러면 이제 자식 찾아가 봐야겠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두 가지를 알았죠. 일단 구성, 이제 객체 하나로 다른 객체를 컨트롤할 수가 있다, 리모컨을 이용해서.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자 A 무기에 또 다른 객체가 들어갔죠. 근데 그 객체의 타입은 무기이고, 그 다음 여기는 오직 무기만 들어갈 수 있는데 그게 되는 이유가 우리가 자바한테 칼이랑 활이 무기임을 알려줬기 때문에. 그 다음 공격에서도 저기 어디 무기에 있는 작동 버튼을 누른 겁니다. 근데 여기에 원래 무기 클래스로 이제 객체를 만들면 기본적으로 메서드가 하나 있어요. 작동이라는 메서드. 근데 그거는 일단 제가 추상 클래스로 만들어줬고 그 다음 추상 메서드로 이제 작성을 해놨기 때문에 나머지 얘네를 상속받은 이 클래스들이, 이 객체들이 구현을 할 겁니다. 그 다음 연결된 객체를 봤을 때 이제 작동 메서드가 당연히 오버라이드가 되기 때문에 이제 버튼을 누르면 알아서 이쪽으로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칼이면 칼, 활이면 활,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출력이 될 수 있는 거죠.